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는 또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매우 큰 폭 차이로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MBS 조사라든지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이기는 또 조사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견주어서 보면 초접전 양상은 맞는데 하나 좀 주목할 것은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5% 정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견고하고 층층을 쌓여왔던 지지율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가 사실상 50억 클럽의 멤버라는 것이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좀 밝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클리어하다라는 것이 좀 확연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과 사법 얘기하시는데 음주운전 문제야 항상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지만 본인이 시민운동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들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지지율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부응하느냐 이런 문제와 좀 직결되어서 좀 더 요동치고 반영될 여지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호 기제가 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기획을 해서 방송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 굉장히 무슨 전세가 역전되고 뭐 상황들이 달라질 거다 이런 자체에 대한 예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기선 실세로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저는 핵심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우리 김건희 씨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거 아닐까요? 오늘 경기도의 공약 발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고향과 같은 정치적 곳이고, 근거지죠. 예, 그래서 설을 앞두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앞으로도 아마 본 유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던 기조는 겸손 또 그리고 반성, 성찰 이런 기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뭐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런 거 없이 후보가 뭐 진솔한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함께했던 의원들도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시민들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혔다.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정치 인생을 쭉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돌 하나를 놓듯이 쌓아온 지지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저는 박스권에 갇혔다기보다는 그 견고함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지금 한 44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뭐 TV 토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여러 공약들을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3월 9일 정말 뭐 그전에 사전 투표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실까? 누가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일 것인가? 과거일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 오늘도 모두 말씀에도 인사 문제라든지 어제도 얘기했던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의원 7명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희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후보하고 뭐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는 않으셨고요. 전부터 이분들 스타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리를 내주는 스타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자기들 역할이다.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설도 앞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더 큰 용기를 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86 용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6세대라고 하더라도 다 경험들이 다릅니다. 20년 전에 들어온 분들도 있고 정말 기초에서부터 역량과 실력을 다져서 이제 초선 의원이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나이를 구분으로 해서 자르는 것은 적절치 않나. 이제 20년 정도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책임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로 좀 김종민 의원의 글을 좀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김종민 의원 혼자 생각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부터 다른 의원들도 좀 비슷하게 그런 고민들이 아마 본인들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정치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이런 부분들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저는 솔직하게 좀 큰 울림이 있게 좀 국민들한테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 안에서도 40대가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세대 교체를 저는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이루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국민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핵관들 예. 지칭되는 자리 싸움과는 다른 저희들만의 뭐 민주당만의 용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분들 아니셨습니까? 권영세 지금 본부장 같은 경우 예전에 NLL 문제 그 유출 사건에도 여러 가지 관련되셨던 분이 있고 국정원장도 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거기야말로 우리 이른바 법조당, 검찰당으로 이루어진 그런 인사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공포 정치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요. 먼저 자신들의 부족함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좀 순서 같습니다. 후보 리스크 대 후보 와이프 리스크. 이재명 후보 사과 너무 많이 해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전에 그 청부 고발 문제 공수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현직 의원도 국민의힘이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윤석열 후보의 자체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불기소된 사건 중에 그 윤우진 씨 사건 같은 네.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할 때 청문회 때도 나타났지만 그 윤우진 씨가 심지어 외국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 윤우진 씨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분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그 윤석열 후보였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런 문제들이 본인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는 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좀 더 제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과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사과의 진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한데 그걸 계속해서 뭐 숨기거나 또 다른 말로 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비판을 받더라도 사과할 때 계속 제대로 사과해야 된다는 게 또 한번 제대로 된 생각입니다.